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IRA에 특히 로스 IRA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로스 IRA에다가 돈만 집어넣으면 돈이 부른 줄 알고 그냥 계속 놔뒀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돈이 별로 그대로 별로 붙지 않았던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많은 미국인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 안에만 집어넣으면 돈이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꽤 많이 주셨어요. 댓글로도 많이 질문 주시고 이메일도 오시고요. 예, 개인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자,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앞에다 붙여놨죠. 붙여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저는 전문 이 재정 상담가가 아닙니다. 라이선스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뭐를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갖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아이 캠피디 고마운데 내가 소송하겠어?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전 재산 날려봐요. 저한테 소송 걸지 않거나. 예, 제가 예전에 한 40대 초반에 주식 같은데 관심 많고 그럴 때는 주식 카페에서 이 얘기 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깝죽된다고 또 참고 또 책도 내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게 살다 보니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주식 얘기를 참 남한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되게 비관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잘 된다고 저한테 1원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제가 욕하기 바쁩니다. 예, 근데 미국은 솔직히 이게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TV에서 연예인들 나왔는데 다른 연예인들이 사서 잘 된다고 해갖고 했는데 안 됐어요, 망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같으면 솔직히 누가 이거 잘 된다 사라고 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솔직히 남한테 주식 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하면 지난 10년간은 어떻게 돼왔더라. 예, 요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한국도 미국의 S&P 500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유튜브 영상들 보면 S&P 500만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노후 대책이 된다 그런데 예, 한국이랑 미국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또 미국에서 로스 IRA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 건데 미국에서 똑같은 S&P 500을 했을 때 로스 IRA로 이용해서 500을 했을 때 한국에서 돈 버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여러분은 미국에 계신다. 그러면 축복받은 거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해마다 10,000불을 투자하면 캠페인님 올해 8,000불밖에 투자 안 되는데요. 예,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계산 편하라고 임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대충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다 따지면 텍스를 30% 떼는데요. 그러면 저희 동네는 15%인데요. 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인 계산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미국에서 S&P 500 이런 걸 다 따지고 있지 말고요. 그냥 투자를 하는데 연간 10,000불씩 투자를 해요. 10,000불씩 투자를 하는데 그럼 10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죠? 예, 10만 불이고 20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죠? 예, 20만 불입니다. 자, 20만 불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처가 참 좋아요. 매년 10%씩 이득을 줘요. 그 10% 예, 그거 많이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10,000불 들고 갖고 해마다 얼마 생겨요? 10% 1,000불, 에게 1,000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100만 불 있는 사람은 해마다 10% 얼마 생겨요? 예, 10만 불. 어유, 좋네요. 투자 값어치가 좋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가 확실히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불씩 20년간 투자를 했다고 하고 연간 10%씩 계속 이득이 나왔다고 볼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로스 IRA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은 전주 영상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로스 IRA는 미국에서 왜 주냐? 나이 들어서 나한테 빌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 돈 번 사람이면 노후 준비를 해주는데 그 대신 텍스를 유예해 줄 테니까 그다음에 텍스를 내고 난 돈으로 니들이 투자하는 거는 텍스를 갖다가 나중에 안 받을 테니까 돈을 많이 불려라.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10%를 받는 곳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스 IRA 같은 경우는 10%가 고스란히 다 들어오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10,000불. 그러면 첫 해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11,000불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11,000불에 또 10%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예, 1,100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2,200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12,200불에 또 10%가 얼마 되죠? 1,210불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돈이 새끼에 새끼를 낳는 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복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뿔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뿔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10%의 돈을 벌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는 데가 뭐 20%, 15% 각자 다 다르죠. 40% 많이 버는 분들은 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30%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10,000불을 투자했어요. 그에 10%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1,000불이 생겼어요. 자, 그럼 300불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되죠? 네, 1,700불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그 다음에 11,000불을 투자하는 사람과 1,700불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 스타트가 계속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총 원금이 20년 동안 10,000불씩 계속 집어넣었으면 러스 IRA 비과세일 경우에 20만 불 들어갔고 일반 투자도 20만 불 들었습니다. 똑같이 돈을 투자했죠. 근데 총 수입은 20년 후에 얼마가 되냐? 러스 IRA는 37만 2,750불이 되고요. 일반 투자는 30%씩 세금을 뗐다 그랬을 때는 20만 9,955불이 됩니다. 이 두 금액의 차이는 얼마죠? 예, 16만 2,795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 합계가 10,000불씩 20년을 집어넣는데 10%씩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 20만 불이지만 37만 2,750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총 57만 2,050불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 투자할 때는 40만 9,995불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러스 IRA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똑같이 미국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 먼저 번에 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돈을 안 찾으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데요. 예, 20년 동안 여러분이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뭐 안에 S&P를 투자했다, 뭐 나스닥을 투자했다. 한 번도 조정 안 하고 20년 고스란히 놨을 자신 있으십니까? 없죠. 팔고 살 때마다 그 세금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매브리 2월마다 30% 떼지는 않겠지만 팔고 살 때마다 이건 다 계산이 나오고 자주 살고 자주 팔잖아요. 그러면 더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20년 동안 이걸 안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한데 러스 IRA 안에 있는 돈은 여러분이 샀다 팔았다 뭐 하든 간에 물론 수수료는 들어가 있죠. 네, 그거 말고는 솔직히 뭐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여기 대해서 세금 붙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 있다는 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은 또 뭐가 있냐? 미국은 주식을 팔았고 이득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지만 한국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요. 이게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에. 저는 한국 쪽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 내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수입률은 미국에 똑같이 S&P 500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수입률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20년인데 150% 차이 나죠? 예. 30년이면 예,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여러분은 러스 IRA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러스 IRA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돈놀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벌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리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은행이니까 은행 가서 오픈해도 되나요? 예, 대다수 은행들이 러스 IRA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한국은행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캠페인 얘기 듣고 한국은행을 가봤는데 해주긴 해주는데 자기네들 상품만 사라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안에 돈을 집어넣는데 그 은행이나 혹은 뭐 투자 회사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걸 제한을 둔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체이스 은행, 웰스파고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회사, 뭐 유명한 회사 중에서는 피델리티, 찰스 슈왑, 메릴린치, 뱅가드, 뭐 다른 회사도 있지만 이 회사가 좀 큰 회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우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S&P 500.
뭐 이게 많이들 투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많이들 투자합니다예요. 예, 여러분 사세요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뉴욕 NISE 뉴욕 증시를 본다 그러면 이제 항상 세 가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물론 러셀 200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이걸 봅니다. 자, 이건 뭐냐? 다우존스라는 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30대 기업의 이 주가를 갖다가 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라는 건 진짜 미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P 500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 500개를 통틀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볼 수가 있죠. 나스닥은 뭐 잘 나간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기술주야 됩니다. 코카콜라가 나스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하인스 케찹이 나스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표가 아주 3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보는 게 이제 러셀 2000이냐고 그 다음 기업들 한 2,000개 정도 예, 이렇게 따지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미국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때 뭘 보면 제일 지표가 정확할까요? 예, 맞추신 분 계십니까? S&P 500을 보는 게 보편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잘 나가고 있냐,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개만 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기에는 조금 오차가 클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회사가 갑자기 안 된다, 예,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에서 진짜 오래된 기업이죠.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 퇴출됐습니다. 다우에서. 왜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 세계 회사로 나눠졌는데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가 역사적인 회사죠. 토머스 에디슨 누구나 아시잖아요. 토머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미국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하고 그리면서 만들었던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옛날에 뭐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나오는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샀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웨이브. 그게 지금 중국 회사인데 팔렸어요. 하이어라고 베스트바이나 월마트 가면 좀 싸구려 냉장고 파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하이어라는 회사. 예, 그 회사인데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0개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그렇게 쫄딱 망해버리면 이건 타격이 큰 거예요. 근데 S&P 500 같은 데서도 망한 회사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2009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 제너럴 모러스 휴지 조각이 됐죠. 근데 MCI 뭐 미국의 넘버2 통신회사인데 AT&T 합병되면서 휴지 조각이 됐죠. 자, 이런 회사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너럴 일렉트릭에다가 100만 불 주식이 있었어요. 2009년도 여러분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이 다 0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MCI에다 투자했어? MCI에다가 뭐 50만 불 투자했다? 예, 다 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S&P 500에 투자했다? 그러면 S&P 500개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그냥 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괜찮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별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즘에 돈 벌겠다고 뭐 무슨 엔비디아, 뭐 테슬라 잘 나가는 거, 팔란티어 뭐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많은데 이게 남들 돈 번 거면 눈 돌아가죠. 남들 돈 번 걸 본 게 아니라 여러분은 차트를 보고 눈 돌아간 거야. 솔직히 막상 주변에 보세요. 테슬라로 갑부된 사람 있나 주변에? 엔비디아로 갑부된 사람 있나 보세요. 주변에. 원래부터 갑부했던 사람들은 그거 사이드로 해갖고 몇백만 불 벌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원래 몇천만 불 몇억 불 있는 사람들이 나 심심해서 테슬라 옛날에 한 100만 불에서 샀는데 그게 뭐 놔두다 보니까 뭐 한 1,000만 불 됐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만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옛날에 테슬라 10불 때 사갖고 지금 뭐 1,000만 불 있다? 예, 이거는 복권 뽑히는 확률이에요. 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샀는데 까먹고 있었어.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테슬라 주식 있었네? 막 뒤져보니까 패스워드 까먹고 있다가 막 뒤져보니까 5,000만 불이 됐네? 이런 케이스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네, 10불짜리가 100불만 돼도 팔아먹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추종하는 지수를 갖다가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만큼 미국에서 양대 산맥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AI의 발달로 해서 나스닥 기술주가 더 발전이 크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2000년도 뭐 year 2000 밀레니얼 그때 당시에도 엄청 올라갔다가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닷컴 버블이니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나스닥이 기술이 발달되니까 확 올라가는데 망하면 또 쫄딱 망해요.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 좀 리스크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어떤 은행은
들어가니까 S&P 500도 못 사고요. 저희 은행에 있는 CD인데 10년 묶어 놓으면 저희가 6%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뭐 하라 합니까? 예, 솔직히. 왜냐면 S&P 500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10.5% 수익률이 생겼는데 S&P 500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하셔도 좋지만 물론 미국에서 큰 은행들은 좀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래도 이제 전문 운용사 피델리티, 찰스 슈왑, 메릴 린치, 뱅가드 여기 네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여러분이 난 뭘 할지 궁금합니다. 나 어카운트 있는데 또 만들어도 돼요? 예, 만들어도 됩니다. 예,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예. 피델리티가 있고 찰스 슈왑 있고 메릴 린치 있고 뱅가드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권해드릴 수 있어요. 주식 권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 회사로부터 돈 받는 것도 아니거든. 제가 커미션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피델리티 추천하고 싶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피델리티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좀 쓰기도 편하고요. 앱도 편하고 안에 인터페이스도 좀 편합니다. 찰스 슈왑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좀 실력이 늘면 찰스 슈왑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분들은 메릴 린치를 사용하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여러분이 좀 자산도 많고 그러면 메릴 린치에서 여러분을 잘 도와주고 급을 좀 높게 책정해갖고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베네핏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 같은 것도 깎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뱅가드라는 데가 있는데 뱅가드가 인덱스 펀드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자기네들이 만드는 인덱스 펀드가 되게 유명합니다. 자기네들 거를 직접 하니까 펀드 같은 거 ETF나 펀드 같은 거는 매년 운용비를 내요. 예. 이득의 얼마를 갖다가 퍼센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굴려준 거니까 돈을 이제 우리한테 커미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펀드가 좀 가격이 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수점 거래 이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600불짜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뭐 ETF를 사야 되는데 저는 한 달에 500불이면 600불짜리 못 사잖아요. 예. 500불어치만 살 수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데가 있어요. 피델리티가 그래요. 예. 피델리티가 그렇습니다. 예. 1불 단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S&P 500 종목만 이렇게 좀 나눠서 살 수가 있고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거 한 주가 600불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달에 500불밖에 못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주는 이번 달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이 한 800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두 주를 못 사는 거예요. 한 주를 사고 나머지 200불을 또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있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 뱅가드에서 직접 하는 ETF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 모르고 돈만 집어넣고 있다가 돈이 그대로예요. 이자를 하나도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걸 줘도 되게 낮게 주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어떤 거 투자 안 해놓고 그냥 그 안에만 있어도 자기네들이 또 그거 갖다가 어제도 돈 돌려갖고 한 4~5% 정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좀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만큼은 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니까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낮고 메릴 린치도 낮고 뱅가드도 다 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한 트레이딩 플랫폼, 예, 여러분이 앱이라든가 웹사이트,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좀 편하다. 예, 피델리티가 우수한 편, 찰스 슈왑이 최강이다. 그다음에 메릴 린치가 평범하다. 그다음에 뱅가드가 다소 구식이고 단순하다. 뱅킹 서비스는 피델리티가 우수하고 매우 우수. 근데 찰스 슈왑은 우수하고 그다음에 메릴 린치가 최강이죠.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케이션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뱅가드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예, 피델리티가 초짜들한테는 좋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금을 놀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MMF 그러니까 스펙스 같은 데 자동적으로 붙여서 이자를 줍니다. 한 4~5% 정도. 네, 이렇게 좀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에 8,000불이다. 근데 8,000불을 목돈 못 집어넣고 저는 이제 한 달에 800불씩 좀 집어넣고 싶은데요. 근데 800불 집어넣으니까 MMO예요. 600불짜리 사고 나니까 200불 남는데 이걸로 나스닥도 못 사고 뭐 그런데 어떡하죠? 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돈 이번 달에 집어넣은 거는 다
꽉꽉 채워서 투자를 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은 피델리티에 이용하시면 아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석을 많이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예, 계좌와 통합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캐시백 혜택 같은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게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나는 뭐 이것저것 머리 아픈데 골 아픈데 그냥 나는 이런 거 맨날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고 처음에 좀 셋업이 힘들어도 뱅가드 오픈하시잖아요. 예, 뱅가드가 실적이 좋아요. 뱅가드에서 나오는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뱅가드만 사용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뱅가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이 투자 회사의 티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티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식을 사더라도 애플 같은 건 APPL, 뭐 테슬라 같은 건 TSL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티커가 있죠. 예.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F, 뭐 이런 식으로 티커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 주식만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덱스 지수, ETF, ETF에도 티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S&P 500, 흔히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지금 S&P 500, 나스닥 100,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냥 배당 성장 이런 거 투자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선 알려드릴게요. VOO입니다. VOO 혹은 IBB 이런 것들이 이제 S&P 500 연평균 한 10% 정도 수익률을 지난 10년 동안 쭉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QQQM, QQQM, QQQ도 있고 QQQM도 있는데 QQQM이 수수료가 더 싸요. 수수료 얘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QQQ가 이제 있고 QQQM이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100까지 잘 나가는 걸 갖다 추종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성장주가 있는데 SCHD라는 게 있습니다. 우량 배당주에 투자합니다. 이거는 배당금을 주는 이런 겁니다. 이게 금액은 확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 경기가 나쁠 때 방어력이 좋아요. 확 내려가지도 않아요.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 역사 경제를 보면 100년 동안 쭉 우상향 해왔어요. 중간에 내려간 경우가 있지 당연히. 코로나 때도 초창기에 내려갔었고 지난 2022년도도 내려갔었고 닷컴 버블 있을 때도 뭐 나스닥 폭락했었고 뭐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만 미국 100년 역사를 보면 S&P 500을 보면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10% 이득이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10%로 따지면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5%였어요. S&P 500이. 그럼 S&P 500에다 다 몰빵을 하냐? 그거 몰빵하면 안 좋다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올라갔어. 지난 10년 따지면 그거 한 20% 가까이 될걸요. 지난 몇 년 동안은 돈이 더블 올랐습니다. 지난 5년 전에 돈 집어넣었으면 나스닥은 지금 더블 올랐어요. AI 뭐 발전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일하는 법은 없죠. 그래서 QQQ도 필요하고 배당 성장주 SCHD는 10년 뒤 뭐 20년 뒤 은퇴를 했을 때 주식을 파지 않고 안정금으로 이제 배당금으로라도 생활비를 갖다 보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죠. 여러분이 100만 불이 있는데 5%가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가 꼬박꼬박 들어오면 5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5만 불만 있으면 생활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10만 불, 20만 불 하다가 갑자기 뭐 나스닥이 잘 돼갖고 돈이 불고 S&P가 잘 돼서 돈이 불고 해갖고 돈 집어넣는 거 한 50만 불 그동안 채워놨는데 그게 한 은퇴 되니까 100만 불이 됐어. 100만 불이 됐는데 이게 또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미국 경기가 확 꼬라 박혀갖고 100만 불이 갑자기 70만 불이 줄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 그럴 때는 이제 배당주,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배당 성장주에도 집어넣으면 배당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5만 불이면 뭐 물론 배당금도 줄이긴 줄여요. 근데 뭐 한 7만 불 보장금 나오는 게 갑자기 7천 불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 5만 불이면 5만 불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돈을 갖다가 계속 주니까 그 돈 갖고 그냥 생활비를 꾸준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할 때는 이런 배당 성장주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투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초반 7년 동안은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10년 뒤에 내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초반 7년 동안은 공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S&P 여기다 한 60%, 그다음에 나스닥에다가 한 40% 비중으로 공격적으로 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퇴가 다가올수록 나스닥 비중은 더 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배당 성장 혹은 채권 ETF, 그러니까 미국 국채나 채권이나 이런 같은 거 비중을 높여서 수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돈이 안 줄어요. 배당금을 줍니다. 돈이 팍팍 늘지는 않지만 돈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실질적인 수입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수입률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10,000불씩 집어넣었다. 이렇게 라사이얼에다 $10,000불씩 집어넣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가 생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0년의 결과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또 이 얘기하면 $10,000불씩 못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10년이 이랬다고 앞으로 10년도 똑같으라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년 동안 $10,000불씩 총 10만 불을 투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한 돈은 매년 $10,000불씩 10만 불을 투자했죠. 나스닥 QQQM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총 31만 3,583불이 되는 거예요. 10만 불 투자했는데 얼마가 생겼죠? 21만 3,583불이 생겼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의 2배 이상이 생겼어요. 213%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기에 50만 불 있었다. 그럼 지금 150만 불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S&P 500 VOO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이건 나스닥보다는 좀 적죠. 23만 7,113불입니다. 이것도 13만 7,113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보다 원금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137%가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실적입니다. 그 사이에는 지난 2022년 폭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배당 성장, SCHD. 이거는 돈이 별로 안 불어요.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17만 9,477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79,477불이 돼갖고 79.5%밖에 안 됐지만 이거는 이제 배당금이 나오니까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요즘에 국채 얘기 많이 들었죠. 국채 매물 10년짜리를 했다. 그러면 뭐 별로 안 붙었어요. 5,973불밖에 안 붙었어. 이게 10만 불 집었는데 5,000불밖에 안 붙었어. 6,000불밖에 안 붙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국채 이자율이 이제 많이 내려갔다가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국채가 어떻게 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가 확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이 국채로 나이가 들고 이제 어제도 돈이 쌓이잖아요. 뭐 한 100만 불, 200만 불 있다. 그럼 안전빵으로 국채야말로 제일 안전빵이거든. 망할 일이 없거든.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안 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에 집어넣는 분들이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되게 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개 주식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자, 한 개 주식 사는 게 왜 위험하냐? 제너럴 모터스도 망했어요. 2009년도에. 여러분이 제너럴 모터스 승승장구할 때 100만 불어치 주식이 있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빵이 돼요. MCI 갖고 있다? 빵이 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빵까지는 안 됐어도 완전 죽습니다. 노키아 빵까지는 안 됐어도 완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몰라요. 테슬라가 어떻게 될는지,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테슬라보다 더 성능이 좋고 싼 자동차가 중국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테슬라도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칩셋을 만드는데 엔비디아보다 더 잘 만든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챗GPT보다 더 좋은 AI가 나온다? 챗GPT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뭐 얼마 전 몇 달 전에 딥시크라는 거 중국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지 않은 칩셋 갖고 이런 성능이 나와? 야, 진짜 미국에서 쓰고 있는 엔비디아 최신 칩셋 쓰면 성능이 더 끝내주겠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또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뭐 일론 머스크도 옛날에 페이팔 그걸 팔아버리고 그 돈 갖고 테슬라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상장시킨다는데 스페이스X 상장시키고 거기 돈 모자른다? 그럼 또 테슬라 팔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왜 지금 뭐 테슬라 사실 상하이 공장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돈 회전력이 별로 안 좋아. 중국의 뭐 BYD랑 경쟁이 심해. 근데 스페이스X를 하고 다 화성에다가 이제 로켓은 쏴야 되는데 자꾸 돈은 모자라. 근데 중국에 있는 상하이 공장이 뭐 예서 BYD랑 해갖고 우리가 테슬라 살게.
넘겨. 어차피 공장도 우리 여기 있잖아. 그럼 또 팔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럼 또 테슬라가 하루아침에 또 희조각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세상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S&P 500을 투자한다? 그럼 500개 기업이 하루아침에 500개가 한꺼번에 다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은 나눠서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이 롱텀을 바라보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아유 1년에 10% 작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투자를 못합니다. 1년에 10%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여러분. 1년에 10%가 작은 게 아니고 1년에 10%씩 10년, 20년이 쌓이면 이렇게 크다. 예, 이걸 좀 보시면 좀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S&P 500에 투자를 하고, 예, 뭐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예, 이렇게 하니까 또 댓글에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뭐 그거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뭐 스파이다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SPL제에다 투자하면 됩니다. IBB에다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QQQ도 있고 BCGT도 있고요. 예, ONEQ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왜 똑같은 S&P 500인데 이렇게 투자하는 ETF가 또 다른 게 많을까? 네. 왜 많냐면요. 이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블랙락이라는 회사도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캐시 우드라고 예 유명하죠. 예 돈나무 언니라고 한동안 유명했던 예 이런 운용사입니다. ETF 운용사예요. 자, 이 회사는 뭐냐?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S&P 500이면 S&P 500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저 회사에 더 투자하고 여기다 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회사들, 이 투자 회사들은 수익률이 매년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S&P 500인데 어떤 회사도 투자했더니 이 회사는 12%가 수익률이었고 어떤 회사는 8%가 수익률이었어요. 그럼 8% 수익률이면 투자를 잘못한 거죠. 12%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그 해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이고 20년 동안이고 투자를 잘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뱅가드 같은 데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는 게 뭐냐면 뱅가드 지수가 사실상 꾸준하고 좋거든요. 캐시우드라는 그 여자는 한동안 인기가 좋았는데 또 와장창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들쑥날쑥이 너무 심한 거야. 리스크가 좀 심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 같은 회사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예, iShares라고 하는 곳이죠. 운영사 블랙락 여러분이 뭐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갖다 선택할 때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되냐? 지난 10년간 이 회사의 수익률이 어땠나? 조금 들쑥날쑥한다 하더라도 야, 잘 될 때는 이 회사가 엄청 잘 되는구나. 그럴 때는 이 회사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파이를 샀다가 IBB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S&P 500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회사가 이제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는데 0.03%, 0.01%, 0.02%. 아, 0.01%. 아,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돈이 막 50만, 100만 불 되잖아요. 예, 그럼 이 돈이 큽니다. 예. 그 돈에 또 새끼를 까는 거 따지면 나중에 또 그 몇만 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이 퍼센테이지 갖다가 무시를 못 한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QQQ 있고 QQQM, 예, QQQM이 좀 수수료가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하고 있는 VGT라는 게 있습니다. VGT, 뱅가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QQQ, 나스닥 쪽이죠. 예, 그다음에 ONEQ, 피델리티에서 하고 있는 ONEQ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델리티를 이용한다 그러면 ONEQ 같은 게 피델리티에서 혜택을 더 많이 주겠죠. 수수료 혜택을.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뱅가드에다 한다 그러면 VGT를 살 때 수수료가 더 좋고, 그다음에 VGT를 다른 데서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성장주 SCHD. 예, 여기서는 지금 뱅가드에서 하고 있는 VIG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SCH보다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안전하죠. 네, 블랙락에서 하고 있는 DGRO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뱅가드에서 하고 있는 네, VY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가 사실상 ETF를 한다 그럴 때는 좋은 옵션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피델리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초짜는 피델리티 해보시고 난 뱅가드에 있는 걸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뱅가드가 괜찮다. 그럼 나중에 뱅가드 오픈하시면 돼요. 뭐 2개, 3개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계산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수천 불, 수만 불까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 ETF 수수료를 갖다가 얼마 차지하는지 예, 이것도 꼭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러스 IRA 있는데 또 오픈해도 돼요? 예, 오픈해도 됩니다. 예, 몇 개 오픈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이 피델리티 했다가 뱅가드 하나 더 오픈하셔도 되고 아니면 피델리티 문을 닫고 돈을 좀 옮겨주세요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50세 이상이 이제 올해 8,000불이죠. 내년부터 이제 8,600불이죠. 두 개 합쳐서 8,600불 이상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피델리티에 4,000불 집어넣고 뱅가드에 4,600불 집어넣는다? 그건 오케이 내년도에. 예. 근데 여러분이 두 개 합쳐서 뭐 9,000불 집어넣는다? 예. 그러면 요거는 문제됩니다. 예. 이건 문제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세금도 물어되고 모든 계좌의 총 합계가 본인 연간 한도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 갖다가 클로즈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러스 IRA 자금을 갖다가 새로 오픈할 뭐 피델리티라든가 뭐 다른 데다가 다이렉트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롤오버, 예, 돈을 갖다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있던 데서 뭐 한 20만 불이 있어요. 예, 이걸 옮기는 거는 올해 돈 붙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예, 있는 돈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에 있으면 좀 편하죠. 관리하기가 편하고 앱도 좀 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이제 돈을 갖고 와서 하나로 뭉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 납입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납입 한도 외에도 이제 러스 IRA를 하면 여러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또 못 버는 거 아시죠? 예,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조정 총소득, 예, MAGA, 맥이라고 적혀 있죠. 예, 여러분 그 세금 보고한 거, 예, 오른쪽 위에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예, 23만 6천 불을 넘어가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이 부분은 미리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주식을 사라라고는 얘기 못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댓글로 뭘 사도 좋아요? 예, 저는 얘기 못 합니다. 예, 제가 소송당해요. 예,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셨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못 해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해드릴 이유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돈을 받고 하면 그거 자체만 갖고 제가 불법이에요. 돈을 받고 여러분 투자 상담을 해준다? 예, 저는 전문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돈을 안 받고 해도 여러분이 저한테 소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돈을 안 받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모든 답변을 할 만큼 여러분은 저랑 1시간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100명이면 전 100시간이에요. 도저히 상의를 못해요. 네. 이런 상의는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다. 그러면 재정 상담가랑 상의를 해보세요. CPA랑 상의를 해보세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여러분께 뭐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뭐 여러분 단골 CPA다 그러면 그냥 좀 상담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시간당 페이를 하겠죠. 네. 저한테는 페이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저는 못합니다. 예, 그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돈 주기 아까워서 캠피디한테 물어보면 캠피디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1시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은 1시간이지만 저는 100명, 200명이면 100시간, 200시간입니다. 제 시간을 그렇게 낼 수가 없다는 거, 예,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화번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화번호 공개를 초창기 때 한 번 했다가 야, 이제 한 달간 진짜 힘들었어요.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냥 전화 걸고 그냥 1분도 안 돼서 끊어요. 아유, 캠페인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딱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미국에서 진짜 미국 처음 와갖고 고생했던 얘기부터 1시간을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연세 있는 분인데 끊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 전화번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예, 전화번호 제가 절대 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절대 그거 아니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어디 우연히 만나잖아요. 저는 그걸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식당에서 만났다든가 지나가다 만났다든가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합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잠깐 인사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예,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왜 저도 그 어떤 제 삶 속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은 캠피디 진짜 야속하게 나 10분만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그 10분이 저한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이 전문가들한테 돈을 내고 하십시오. 그 대신 조건은 뭐냐? 제가 자꾸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건 뭐냐면 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분들한테 또 돌맞을 얘기입니다. 근데 전 얘기하죠. 우리 큰아들도 메릴린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애는 이제 회사에 속해서 하고 있지만 회사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저희 큰아들도 그렇고 어떤 이 패키지를 팔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생겨요. 당연히 돈이 생깁니다. 저희 아들도 셀러리 플러스 또 그 돈이 생겨요. 다 돈이 생기는데 자, 그럼 돈이 많이 생기는 걸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럼 뭐야? 자기네 회사가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S&P 500도 지난 한 10년 동안 10% 넘게 수익률이 생겼는데 7%짜리 CD를 판다. 그럼 여러분만 호구되는 거예요. 7%짜리 CD를 왜 합니까? 단순히 여러분 7%와 10%니까 30%만 차이 날 것 같아요? 30%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30%만 차이 날 것 같아요? 아니요. 10년 동안 복리의 마법을 계산하면요. 70%, 80%가 차이 나요. 여러분이 뭐 10만 불이 생길 거 7만 불이 생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 차이로 따지면 나중에 7, 8만 불 이상이 더 차이가 납니다. 복리가 생기니까. 아까 처음에 계산한 거 기억나시죠? 30%씩 세금을 낸다 했을 때도 돈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판매할 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상담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카운트도 오픈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료로 해주신 경우 많고 무료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당연히 돈 벌어야지. 그분들도 여러분께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걸 다 무료로 알려드린 건 전 유튜버잖아요. 예, 유튜버를 하고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또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고 광고비는 또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선봉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많은 학번들이 이런 걸 잘 아셔갖고 진짜 10년, 20년 라스아이에 돈 집어넣는데 돈 하나도 안 늘었어요. 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 난 10년, 20년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아니 10만 불이 있었으면 진짜 20만 불이 더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이 돈을 날렸단 말이야. 아니 이게 은행 좋은 일만 시켰다는 얘기야? 이게 황당한 거죠. 혹은 그냥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했고 이런데 뭐 CD 5%짜리 주는 거 아니 여기 묶여갖고 10년 동안 해갖고 그냥 그것만 받았단 말이야.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랑 상의할 때는 사심이 있다는 거는 고려해보시고 얘기해야 돼요. 항상. 예. 그분들 그렇다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분들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여러분께 정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 수입에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뭐 여러분한테 보험 파는 사람이 여러분의 뭐 미래 장래를 위해서 보험만 팔겠어? 아니지. 자기들 돈 벌려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자기네들이 커미션 많이 떨어진 쪽으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험 파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보다는 그냥 이분 입장에 지금 가장 어울리는 것 같다가 권해드리려고 하는 거겠지. 그게 양심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비즈니스하는 길이겠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자도 마찬가지고. 물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가지만 씌우는 가게는 나중에 장사가 안 되죠. 바가지만 씌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물건, 적당한 마진 붙여서 팔면 사람들이 그 물건에 만족하고 또 그 물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도 잘해주고 그러면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정 상담사, 저를 재정 상담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못 해드려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못 해드리고 돈을 받고 할 수도 없고 돈을 안 받고 제가 몇백 시간씩 뭐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 여러분 상담해드릴 수도 없고 그 상담을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몇백 명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나면 나중에 저한테 안 됐다고 소송 거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내고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여러분께 무슨 상품을 팔려는 게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일 깔끔한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오픈하는 거예요. 피델리티 같은 데나 뭐 찰스 슈왑이든 이런 데 같은데 뱅가드 같은 데 직접 오픈을 하셔갖고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것도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대다수 미국인들이 안전빵을 투자하는 거 요거는 그냥 S&P 500, 나스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연금 계좌를 갖고 배당 주식 혹은 국채 이런 거 사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S&P 500 종류에는 뭐뭐가 있지? 그러면 아까 뭐뭐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렸죠. 지난 몇 년 동안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S&P 500은 수익률이 다른 데는 10% 날 때 여기는 14% 났네. 오, 좀 공격적이구나. 지금 미국 경기 좋으니까 공격적인데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커요. 한 3년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미국 평균 10.5%라고 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지난 5년 동안 2022년 빼놓고는 다 좋았어요. 평균 한 17% 이렇게 나왔어요. S&P 500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4%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더 공격적이었던 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씩 나오고 막 이런 회사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S&P 갖고도 막 25% 나오고 이런 회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 지난 5년 동안 그렇게만 불면 돈이 2배, 3배 되는 것도 쉬워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또 안 될 때는 팍팍 꼬라박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도 도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여러분 주식 공부라는 게 늘 말씀드리죠.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진짜 여러분이 한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냐면 그 회사를 찾아가 보세요. 견학을 해보세요. 저는 5년 동안 갖고 있던 주식 중에서 트럼프 되자마자 팔았는데 괜찮게 팔았어요. 예. 팔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또 안 알려드릴래요. 왜? 또 티카 알려드리면 또 다들 또 그거 산다고 할까봐. 5년을 기다렸어요. 짭짤하게 팔았어. 근데 저는 그 회사가 얼바인 쪽에 있어요. LA 인근이죠. 회사까지 가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봅니다. 그건 다 공개된 거예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회사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읽어야 돼요. PER, PER도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 PER 레이쇼.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왜 투자를 하냐고. 이거는 여러분 와 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S&P 500 뭐 이런 거 라사엘에 이거 말고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뭔지, PER 레이쇼가 뭔지 아니 제일 기본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서 블랙잭 룰도 모르면서 블랙잭에 돈 걸어보겠다. 이것만큼 무모한 거예요. 난 이렇게 무모하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서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쥐뿔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무제표 볼 줄 몰라요. 보편적인 사람 재무제표 볼 줄 몰라요. 저도 공부했어요. 재무제표 보는 거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그게 공부지 뭐가 좋다더라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의 공부는. 그래서 회사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진짜 힘든 거야. 한 회사만 투자하는 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 그 외에도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봐야 돼요. 그 오너 리스크가 있는지 오너가 사고를 치는지 뭐는지. 제가 테슬라 왜 투자하는지 알아요? 오너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지금 돈 수입에 비해서 이 투자가 너무 커요. PER 레이쇼 이게 되게 안 좋아요. 불안불안한 거지.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산하는데 재무제표를 갖다 다 보고 회사를 견학 갈 정도면 그 회사를 투자할 만하지. 여러분 그 정도 정성으로 개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공장 가보셨어요? 엔비디아 공장 가보셨어요? 엔비디아에 나오고 있는 지금 지금 그래픽 칩셋이 뭐뭐뭐인지 딸딸딸딸 외워요?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알아요? 전년도 쿼러에다 지금 이제 마지막 쿼러 얼마큼 돈 버는지 아세요? 뭐 빚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이걸 다 모르고 그냥 회사만 투자한다는 건 되게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ETF, ETF 종류에서 뭐 IBB라든가 스파이라든가 뭐 SPLG라든가 이런 회사들 투자는 블랙락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뭘 할까요? 전문가들이 이 S&P 500에 있는 회사 중에서도 야 앞으로 오래 잘 나갈 회사 지금 뜨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한테 비중을 더 놀리는 거예요. 야, 이 지금 보니까 여기서 내 생각에는 테슬라가 이번 올해는 잘 나갈 것 같아. 테슬라한테 50%를 투자하고 다른 거 엔비디아 30% 투자하고. 근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달라졌어. 아, 엔비디아 잘 나가네. 엔비디아한테 지금 60% 투자하고 테슬라는 10% 줄여.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사는데 이런 유명한 회사들 투자 운영사 있죠. 예, 이 회사들이 이거 얼마씩 투자한지 이것도 다 공개입니다. 예, 오픈 투 퍼블릭이에요. 여기 투자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 그건 괜찮아. 괜찮은데 이것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뱅가드, 블랙락, 예,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라는 그
돈남원이라고 한동안 유행했죠. 수익률이 좋았어. 몇 년 반짝. 근데 그땐 다른 데다 다 좋았거든. 그러니까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거야. 근데 또 꼬라박힐 때 확 꼬라박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것도 물어보셨어요. 로빈훗에서도 라스아이알이 한다는데 거기다 해도 돼요? 저도 로빈훗에서 한다고 하는 거 얼핏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빈훗은 생각도 안 한 게 로빈훗은 솔직히 이런 투자 운영사에 비하면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예요. 굳이 구멍가게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빈훗이 좋은 거는 수수료가 없었지. 그 주식 사고 팔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한 거야. 재밌으니까 전화기로 다 하고. 수수료가 없었는데 솔직히 분석들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래서 로빈훗이 그냥 언제든지 컨비니언트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1, 2천 벌 뭐 용돈을 해갖고 재미로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면 로빈훗은 몰라도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굳이 내 은퇴 자금을 맡기는 회사 갖다가 로빈훗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 로빈훗 회사 생긴 지 얼마였죠? 10년 안 됐죠? 10년 됐나? 10년 안 10년 됐겠다. 10년 됐는데 로빈훗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닌데 다른 회사들은 막 30년, 50년 막 이렇게 된 회사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회사가 믿을만 하지. 로빈훗 이제 10년 조금 넘은 회사를 갖다가 믿고 내 20년 뒤에 그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고? 물론 FDIC 뭐 이런 같은 거 커버가 되면 25만 불까지 커버되지. 여러분 은퇴 자금으로 25만 불만 만들 거야? 그 제가 로빈훗은 왜 굳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동네 모르겠어요. LA도 한국계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계 은행도 없어진 게 몇 개가 있었죠. 예, 몇 개가 있고 또 몇 개가 생기고 합니다. 은행도 없어져요. 물론 뭐 은행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 없어지고 돈 떼먹고 가는 경우는 없지만 예. 뭐 서프라임 때 은행이 쫄딱 망한 경우도 있죠. 예, 워싱턴 뮤추얼 그렇게 은행 많은데 쫄딱 망했죠. 체이스에 다 합병됐죠.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 미국에서 제너럴 모러스 같은 예, 이런 회사도 쫄딱 망해갖고 휴지 조각이 돼버리지. 근데 조그만 회사를 믿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굳이 꼭 로빈훗을 해야 돼? 라스아이알을 이왕이면 큰 데다 하지. 여러분이 은퇴 자금을 한다. 저는 이것도 진짜 한국계은행한테 요거도 먹겠다. 저는 한국계은행을 그냥 안 써요. 예, 안 쓰는 게 뭐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지. 한국계은행 같은 경우에 쓰면 이제 이런 게 있대. 나중에 뭐 SBA 론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좀 혜택이 있다고 그랬고 저도 한국계은행을 좀 써보려고 썼는데 진짜 답답한 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안 그러겠지만 한국계은행에 JR도 안 돼.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 데비카드 줬는데 하루에 1,000불밖에 못 쓴대. 아니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오픈하는데 하루에 1,000불밖에 못 쓰면 어떡하냐고 은행 가서 얘기했더니 저희가 그 데비카드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맡겨서 하는 거라서 1,000불밖에 안 된대. 아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불만 쓰겠냐고. 몇천 불짜리 물건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1,000불밖에 안 되면 체크 쓰죠. 아니 체크 쓰면 그것도 클리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비즈니스가 바쁘니까 내가 그냥 오늘 빨리 이걸로 결제를 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정념에 뚝 떨어진 거 내가 한국은행 왜 쓰나? 뭐 물론 지금은 바뀌었겠죠. 제일도 되고 뭐 다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은행은 큰 은행일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큰 은행일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에서 지금 은행 크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체이스 뱅크 뭐 이런 거죠. 뭐 꼭 지역 다녀보면 또 지역마다 은행이 있어요. 이것도 뭐 네바다에서 무슨 네바다 무슨 뭐 유니언 무슨 뱅크가 있고 뭐 알래스카도 무슨 뱅크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예 모르죠. 이제 조그만 은행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좀 내가 비즈니스하면서 돈 좀 집어넣고 그러면 나중에 융자 같은 거 혜택은 받겠지. 예, 그런 혜택은 있을 수가 있는데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 융자를 받겠다가 아니라 내 미래를 투자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큰 은행, 역사가 오래된 은행, 망하지 않은 은행, 예, 이런 은행을 찾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뭐 찰스와 메릴린치, 그다음에 뱅가드, 피델리티 뭐 이런 회사들은 큰 회사니까 예, 우선 알려드린 거예요. 전 이 회사한테 이 회사가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돈도 안 줘. 얘들은. 뭐 내가 이렇게 홍보해 주는지 모르겠지. 예. 이렇게 좀 이런 곳들이 안전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나스닥 S&P 500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다우는 상징적인 거야. 그냥 다우는 이게 커. 제너럴 일렉트릭이 다우에서 쫓겨났잖아요. 말 다 했지. 예. 30개 중에 하나가 팍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휘청거렸겠어. 그러니까 다우도 알려주게 하지만 거의 우리는 관심 갖는 게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특히 요즘엔 나스닥이에요. 특히 요즘엔.
왜냐? 요즘에 나스닥이 잘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죠. 이런 ETF 중에는 이 ETF는 이제 하여튼 선물 꾸러미예요. 예, 이런 운용사가 있어요. 운용사가 뭐 인베스코, 뱅가드, 블랙락 뭐 이런 피델리티 뭐 이런 운용사들이 자기들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고 회사의 미래도 보고 오너 리스크도 보고 다 분석을 해서 최상의 수익률을 만들겠다라면서 니들 돈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그 이득을 줄게. 대신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먹는다. 0.2%, 0.15% 이렇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게 나스닥하고 S&P 500만 있겠냐? 아니죠. 하다 보면 더 눈이 띄어.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주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랑 지금 사이가 나쁘죠. 마약 뭐 계속 근절한다 그러고 뭐 마약을 갖다가 뭐 대량 살상 무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이 얘기는 뭐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여러분 오마주 오지 않았어요? 대량 살상 무기다라고 얘기했던 게 옛날에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네. 없었네. 암소리 하고 끝이야. 지금 마약을 대량 살상 무기라고 지금 전례도 없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라는 거는 한쪽이 원해서 다른 나라 갖다 피해 줄 수 있을 대량 살상 무기인데 마약이라는 건 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뭐냐? 베네수엘라랑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냐?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내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불리할 것 같다. 그럼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 매달리게 되니까.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스닥 이런 것보다 뭐가 좋을까요? 예. 방산주. 미국의 락히드 마틴, 보잉도 포함되어 있고 뭐 나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뭐였더라? 예. 무슨 스커드 미사일 만들고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예,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르지. 어떤 회사가 더 잘 나가는지 모르잖아. 게다가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갑자기 락히드 마틴이 돈을 벌지, 이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지, 뭐 알게 뭐야. 근데 방산주만 전문을 하는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것도 또 뱅가드도 있고 뭐 피델리티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다 블랙락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ETF가 있어. 그러면 보니까 얘들이 방산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시기가 그거지. 방산주 쪽으로 팔아야지. 그러니까 나스닥을 조금 한 40% 갖고 있다. 그러면 한 20% 정도 팔고 방산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미국에 금리가 확 내려갔어. 그래서 모기지가 막 3% 내려갔어. 미국에 집이 잘 팔린대. 야, 부동산 관련주. 근데 갑자기 부동산이면 내가 직접 뭐 집을 사야 되나? 예, 이럴 수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주. 리츠라는 게 있어요. REIT라는 거. REITs, 리츠 관련주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도 인덱스 펀드가 있지. 이게 안정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다 리서치 못하니까. 여러분이 개별 투자를 하면요. 전업 투자가가 돼야 돼. 그것만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 재무제표 볼 줄 알고 뉴스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방문할 정도로 열정이 있고. 예. 이런 사람들 아니면 개별 주식은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블랙잭 룰도 모르면서 그냥 돈부터 거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도박처럼 주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전 진짜. 제가 지금 이 나이 와서 40대는 저도 깝죽되면서 주식이 뭔지 내가 알려주면 하면서 주식값에서 나름 유명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일을 안 하는 게 저도 이제 50에 지천명이 나이가 넘어가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거는 아니구나. 예. 여러분 여기 러스 IR에 하든 일반 주식을 하든 개별 주식은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개별 주식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솔직히 저도 그랬어. 예. 저도 개별 주식 몇 개 했던 게 있어.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회사. 그거는 팬심이에요, 솔직히. 그 몇천 불은 팬심이야. 예. 내가 팬이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산 거예요. 그냥 그걸로 큰 돈 벌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회사. 내가 좋아하는 이제 악기 회사. 뭐 내가 좋아하는 무슨 어떤 약품 회사 이런 거 몇 개를 한 적이 있지. 근데 저는 그 회사를 갖다 좋아하니까 잘 알잖아. 왜? 이 회사가 신제품이 뭐가 나오는지 딸딸딸 외우잖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도 한동안 투자했었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딱 그만두잖아요. 왜? 나는 분위기를 알거든. 벌써 이거 잘 팔린지 안 팔린지. 왜? 내가 그 회사를 잘하니까 맨날 뉴스 나온 거 보잖아요. 신형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아이고 이 회사도 이제 별거 없구나. 이제 앞으로 안 되겠다. 따라잡히겠다. 신흥 강자가 나오네. 야, 이 회사는 다 팔아버리자. 이런 게 나오잖아. 당연히 알잖아요. 그 회사를 가볼 정도의 이런 열정. 개별 투자를 마시고 이런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도 어디 숫자만 혹해갖고 듣보잡 전문 운용사 이런 데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캐시 우드 그 여자 같은 경우도 솔직히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하지만 듣보잡이었어. 그래서 지금 블랙락 같은데 물론 캐시 우드도 대단한 사람이지. 경험도 많고 뭐 듣보잡이라고 하루아침에 그 여자가 맑게 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지. 근데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이런 투자를 지난 몇십 년 동안 ETF 인덱스 투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회사들이 고르는 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뭐 여러분이 S&P 500에 투자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도 뭐 10대까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것만 한 10대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나 다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한쪽에 우월한 쪽이 없어. 한쪽이 우월한 쪽은 없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쪽이 남들 10%일 때 12% 올렸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는 뭐 8%밖에 안 되고 그 옆에 회사가 다음에는 또 10%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5년 10년 따지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거는 좀 비교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면 여러분이 좀 선택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뭐 사라고 얘기는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거 묶음. 묶음 미국을 대표하는 거 S&P 500이 뭔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나스닥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 그 중에서 나스닥 중에서 뭐 나스닥 100이라고 100개 잘 나가는 기업만 모은다 뭐 이런 쪽도 있고 나스닥도 관련된 것 중에서 나스닥에서도 AI만 하는 회사만 하겠다라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또 ETF도 있습니다. 요즘에 AI 좋지. AI만 하겠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AI 관련 회사들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AI만 전문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또 빠질 수도 있겠지. 테슬라는 물론 AI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엔비디아라든가 오픈 AI 이런 데가 더 주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투자가 훨씬 더 간단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모르시겠다. 전문가 만나세요. 전문가 만나시는데 절대 말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지식만 알아도 이분들이 여러분께 함부로 본인 수입만 나는 수익률 떨어지고 본인들만 커미션 많이 가져가는 거 이런 거 허무맹랑한 거 권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 만든 겁니다. 여러분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셔갖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 연시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옛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 또 구독 눌러주시면 풀리는 거 아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연말 연시인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당연히 댓글 격려의 댓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